11월 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산 비행장에 내려서 평택 홈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고 이동을 해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합니다. 국빈으로 오는 대통령이 1박 2일 오는 것도 참 찝찝하거니와 일본에서 그렇게 극진한 환대를 받고도 통상 문제 등 할 말을 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오기 전에 중국과 또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 말을 그냥 다 하면서 째를 뿌리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드럽게 1박 2일 동안 문제가 없이 하고 갈 것인지 참 걱정되고요. 또 국회 연설을 할 때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사고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트럼프 반미 데모대들의 행적도 상당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요. 몇 분이 저하고 견해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왜 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느냐, 보수 야당들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왜 그런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힘 모은다고 무조건 문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반성 없이 문정권을 상대로 투쟁만 하면 박수 보내야 됩니까? 반성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제가 어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빙땅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준 거 아니냐 조사해라 했더니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한마디로 또 긴 글을 적은 분도 계신데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여적죄로 2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몰라서 함부로 그냥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지난 보수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기왕에 완벽한 척하면서 다 털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감추고 있는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고리, 그것은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기 전부터 저는 국정원 적폐 TF에 그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좀 제대로 가려가면서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는 홍진호로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홍진호 납포와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이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없냐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핑계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총리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진호가 식별 장비를 끄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어찌됐든 정부가 납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만으로 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포 인지 과정에 대해서는 22일 총리실에 이탈 선박이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8시 2분에 아침 해경이 총리실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때 이야기겠죠. 납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북한이 송환하겠다 했을 때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도 몰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묻자 저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위는 대충 짐작이 간다면서 국회에서 요청이 있다면 선주나 선장이 국회에 정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통제되었으니까 지금 수사를 통한 한마디로 기소를 앞두고 처벌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 잘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총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의 안보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에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지휘센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역할을 이 행안부나 이런 쪽하고 이 님이락 내미락 하면서 조직 구도도 바꾸려고 했다 하는 비판을 했지요. 어쨌든 정의용이 홍진호와 관련된 보고 시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 실장은 청와대가 해경으로부터 홍진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날은 10월 22일이고 자신은 24일 날 알게 됐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는 3일 뒤인 27일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차례 홍진호 관련 일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22일 날 보고했을 때는 이제 곧바로 선주의 허위 사실을 들은 해경이 또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 아니다라고 치부하다가 24일쯤 저녁쯤에 다시 보고가 들어가는 기록이 있지요. 3일 동안 연락 또 안 오니까 이거 진짜 먼 일 난 거 아니냐 해서 25, 26 이틀간 뒤지고 26일 날에는 사고수습 대책반이 해수부에 만들어졌죠.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27일 날 이야기했다면 27일 날 아침에 8시쯤에 이미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돌려보내겠다 한 다음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은 문 대통령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고 있었고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북한이 납포된 선박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한 뒤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문 대통령한테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보고한 거냐라고 누가 물어야 되는데 그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안보 위기 상황, 북핵과 북한에 의한 도발 위기가 상존하면서 동해 앞바다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판을 치는 과정에서 우리 어선이 납포됐는데 해역에 나간 어선과 연락이 끊긴 것이 20일이고 해경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던 것이 22일이고 24일 날에는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건데 국가안보실은 해경 최초 보고일로부터 3일 뒤에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25일 날 시구하고 치킨 드신 거는 한마디로 깜짝같이 모르던 상황에서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한국당의 정용기 의원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문답입니다. 정용기, 홍진호 납포와 관련해서 해경은 22일 8시 2분에 최초 보고를 한글로 되어 있다. 바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보고 내용은 홍진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고였다. 조치를 취한 거 없냐? 조치는 저희 위기관리센터에서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합니다. 그냥 보고도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보고 받아도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선주가 문제가 없더라는 보고도 받았다. 곧바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말은 지금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24일 날 자기는 보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22일 날 올라왔지만 자기는 보고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선주 말만 믿고 이제 끝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보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용기, 그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지휘하는 안보실장으로 자격이 없다. 지금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접경 지역에서 10명이 탄 배가
실종됐다.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면 아 이거 북한에 납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 위기관리센터장은 안 나왔지만 센터장이 해야 되고 실장은 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느냐. 그러니까 정의용이 어선의 위치는 해상 어선의 위치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뭔 일이 나야 되는 거다. 풍랑이 있거나 뭐 납치된 정황이 있거나 이런 소리겠죠. 정용기 단순히 어선 위치가 아니지 않냐. 북한과 관련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하태 의장은 북한이 과거에도 수차례 한국 어선을 납포했던 전력이 있는 수역에서 통신이 두절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제주도 해역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해역에서 낚싯배 하나만 실종돼도 온 나라에 뉴스가 알려지는데 이렇게 안 알려진 게 안보실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자,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냐. 27일. 정용기 24일 실장님 보고받고도 대통령한테는 27일 날 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보고했다면 대통령 시구쇼, 치킨쇼는 없었을 거 아니냐. 정용기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24일 날 보고받았을 때 27일 날 해경에서 최초 일보가 있었고 지금 이제서야 실장님 보고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2일 날 왔는데 그때는 별일 아니라서 보고 안 했고 24일 날 이제 최초 보고 드립니다. 실장님한테. 그랬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22일 날부터 보고되었던 배가 지금 며칠째 통신이 두절되고 위험 수역에서 사라졌는데 대통령께 24일 날 자기가 알고도 그걸 보고 안 했단 말이냐.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 접경 수역에서 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에 납포됐다 하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가 비화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24일 날 실장이 알았다 하면 이미 24일에는 이 배가 실종됐든지 이미 22일 날부터 안 보인다. 20일 날 마지막 두절됐다. 그럼 22일 날도 배가 이렇게 침몰했으면 이틀입니다. 그럼 24일 하면 나흘입니다. 침몰됐으면 죽었고 안 죽었으면 납포된 거 딱 두 개 아닙니까? 전원 죽었거나 납포되었거나 이 온도에서 요즘 온도에서 동해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장은 국민 10명이 탄 어선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몽땅 죽었거나 안 그러면 납포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건데 보고했다 하면 시구쇼하고 치킨쇼 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내 선에서 보고 안 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의용 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받은 위치는 북한 수역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자, 20일 날 최종적으로 이 무슨 대하태 의장에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용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합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대하태 의장이 어떤 데냐고. 거기에는 과거에 납포된 전력이 있던 데인데 대통령에게 27일 날 보고를 27일까지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용 그렇습니다. 정용기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기간에 뭐 했습니까? 야구장 가서 한참 쇼하고 시구쇼 치킨 먹방 쇼하고 실장님이 제대로 보고했다면 대통령께서 여기 가서 한가하게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은 정용기 의원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일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실무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걸 간과했는데요. 어떤 분이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일로 보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황 소장님, 10월 24일이면 홍진호가 납포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저때 뜬금없이 NSC 회의 야밤에 열렸다고 기사가 나더니만 나중에는 NSC 실무조정회의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보낸 거니까요. 24일 날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뭔 수작 부린 거 아닐까요? 나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사가 났습니다. 청와대 NSC 실무조정회의,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상존. 그래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상존 이런 소리 하려고 도발을 안 한다고 NSC 회의를 열어요. 북한이 도발을 해도 NSC를 안 열었던 사람인데요. 도발을 안 한다고 요즘 좀 뜸하다. 그때쯤에는 북한이 도발을 한 게 이제 뭐 한 40일 정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NSC 회의를 열었다는 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와대가 24일 날 이상철 국가안보실 차장 주최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라고 발표를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NSC가 회의가 두 개지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이 주재하는 이 외교안보부처 장관을 모아서 주재하는 상임위, 그리고 안보실 1차장이 안보 담당 차관급들을 모아서 하는 실무조정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그리고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그리고 안보실장 밑에 1차장이 주최하는 실무조정회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래 한 달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유의하는 한편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하려고 실무조정회의 했다고 발표했습니까? 실무조정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무조정회의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하는데 이 기사에 희한한 게 있어요. 청와대가 이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안보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10월 18일부터 24일 중국 공산당 전국 당대회 등이 끝나도 도발을 하지 않아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의 참가자들을 소개했는데요. 자, 이 회의가 10월 24일 회의가 만약에 북한의 도발을 알았다면 이 도발에 대한 실무적인 관계에 붙여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북한하고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에서 뭔가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판이 깨지니까 북한이 조용히 돌려보내도록 처리를 하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라인이 끊어지고 정부도 방송 보고 알았다지만은 저는 지금 정부와 북한 사이에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어딘가는 비밀 접촉을 하는 라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7, 8월 베이징에서 남북 접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직후에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와 한국 당국자 간에 실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7월 달에 이미 실무 접촉이 있었고요.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7, 8월 중에 베이징에서 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걸 의미하지요. 자, 이때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8월 말에 을지 훈련이 끝나면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문정인 등이 수차례 장담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 뒤에 IRBM을 쏘고 핵실험을 했지요. 자, 대북 접촉이 있는 당국자를 한국에서는 보냈고 국정원이나 통일부 쪽에서 갔겠죠. 북한도 직급을 마쳤고 한 소식통은 저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인사를 보냈다. 즉 국정원 인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좀 척근이라고 할 사람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이 접촉에서 북한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 불만의 내용이 흡수 통일의 상징인 독일에서 문 대통령이 그걸 발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의 특사를 취임해서 보내면서 북한에 보내지 않은데도 불만을 표시했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이렇게 여러 불만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십자회담과 이 군사회담을 7월 17일 제안한 이후에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민간 전문가도 북한 당국과 접촉을 했는데 통일부는 아직은 유의미한 접촉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접촉 라인이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배 한 척 잡아왔다. 어찌할 거냐 하니까 이쪽에서 그거 좀 돌려보내주라. 평화적으로 우리는 깜짝 모르고 있었던 걸로 하고 너가 돌려주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너네들의 이 대화 의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했고, 하필 이제 매티스가 방한을 해서 이 한국 정부와 SCM을 통한 전시작전급 문제 등을 논의하는 그 마당, 즉 트럼프의 일종의 이 앞에 오는 사절단으로 매티스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이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홍진호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우리는 몰랐네, 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가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또 매티스가 이 북한 관련해서 압박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허지부지 좀 북한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더 이상 무기 동원하지 말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협박하지 마라라는 용도로 홍진호를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지면서 그 구상이 다 깨져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24일 날 이 NSC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록을 좀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만약에 제 말대로 했다면 정권이 북한과 거래를 해서 자국에 납치된 국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종하게 이벤트로 동원했다라는 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 추측인데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정권이 홍진호 납북에 대해서 정의용이 24일까지 듣지도 못했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정권은요, 자기들이 이야기한 22일 날 보고했는데 24일에야 실장이 알았고 대통령한테는 배가 오고 난 뒤에 알았다. 자, 27일 날 아침에 왜 북한이 꼭두 새벽부터 홍진호 돌려준다고 발표했을까? 27일 날 매티스 일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자, 답해보기 바랍니다. 24일 날 회의록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선장하고 선주를 국회에 데려와서 답변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홍진호 납북 의혹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없으니 선장하고 선주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전 전원, 선장, 선주를 데리고
정부 관계 당국, 해경, 해수부,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건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처음과 끝의 내막을 밝히고 선장선언 선주에게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납북되어 온 사람 많았는데 뭔 마스크 쓰면서 신상을 걱정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 중에요, 이 납북됐다 돌아온 홍진호 관련 선장 선주 선언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제보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마스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것인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